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2025년 4월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을 때 미국은 중국산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이에 중국의 해외 무역 산업은 큰 충격을 받았고 관련 업계는 깊은 침체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틱톡과 샤오홍슈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는 갑자기 원산지 세탁에 관한 광고가 대량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원산지 세탁 광고는 수출 업무를 하는 중국 본토의 중소기업들에게 동남아시아 국가로 제품을 운송하고 현지에서 라벨과 새로운 증명서를 교환하여 제3국 제품으로 위장한 후 미국으로 판매함으로써 미국 관세의 높은 벽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였습니다. 저희의 전문적인 환적 무역 솔루션은 반덤핑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먼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제3국으로 운송한 뒤 전문적인 환적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다시 수출합니다. 4월 7일 더우인의 경위 지분 환적 무역 물류라는 이름의 계정이 영상에서 많은 무역 회사들이 전부 환적 무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업계의 추세입니다 라는 광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환적 화물 운송 대행은 어떻게 환적 무역을 운영하는 걸까요? 경위지분 환적무역 물류 계정은 경위지분은 각 주요 환적 항구마다 풍부한 환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진위성, 효과성, 신뢰성을 갖춘 환적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경위지분의 전문적인 환적무역 운영을 통해 반덤핑 무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5월 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SNS 플랫폼 소홍서 등에서 루비 제3국 환적이라는 계정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렇다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동남아산 제품으로 변신시키세요. 이 광고는 중국산 마루제와 식기류를 말레이시아로 운송하여 원산지 세탁을 해주며 쉽게 통관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인기를 얻은 이 광고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물류회사의 영업사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 본토에서 말레이시아의 포트클란까지 상품을 배송한 다음 해당 상품을 현지 컨테이너로 운반한 후 상품의 라벨과 포장을 바꿀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물류회사는 말레이시아의 현지 공장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데 따르는 위험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 영업사원은 미국은 이런 작업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문량을 통제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동성 중산에 위치한 수출업체 백태조명의 영업 담당자 오씨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먼저 상품을 이웃 국가로 판매한 뒤 그 나라를 경유해 다시 미국으로 되팔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상품은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상품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가공이나 제조 과정을 거쳐야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소홍서와 더우인 등의 중국산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운송한 뒤 원산지를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광고가 국제적인 논란이 되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5월 5일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는 5월 6일부터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 수출의 비우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이 될 것이며 말레이시아 지역 상공회의소, 협회 또는 미티 위임 기관의 이러한 증명서 발급 권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NPCO는 국제 화물의 원산지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로 제품이 배송되는 국가의 관세 또는 무역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중국어권 SNS에서 활동 중인 말레이시아 메가라는 블로그가 한 영상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위 내용에 대해 만약 당신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려 한다면 기회는 이제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의 환적 수출이 일종의 도박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땐 그래도 도박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도박의 길이 하나씩 닫히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5월 7일 중국 블로그 화물대행 노왕이
영상을 올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5일 말레이시아가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이후 오늘 시장에서는 벌써 나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나가던 많은 물품들이 이제 더 이상 경유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화물이 벌써 포트클랑에 도착해서 환적 준비까지 마쳤는데 원산지 증명서 문제 때문에 화물 대행업자가 그냥 주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 발송자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품이 진정한 의미에서 환적 무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역회사 명의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원산지 추적 요건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합니다. 고일 관세 때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접한 일부 국가들에서도 당시 중국산 제품의 수입량이 갑작스럽게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5월 5일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빈 브룩스는 중국 관세 자료를 인용하여 2025년 초부터 베트남과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들 상품이 결국 미국으로 환적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5월 6일 한 대만 교포 사업가가 자유아시아 방송에 미국은 동남아 여러 국가에 90일간의 관세 면제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단지 10%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중국산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우회 덤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교포 사업가는 중국과 육로로 연결된 주요 국가는 베트남, 라오스이며 대부분은 밀수 방식을 통해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베트남 측에서 세관과 모종의 방법으로 공모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출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에서 이미 라벨을 부착하는데, 예를 들어 상품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베트남 제조 라벨을 붙이고 라오스에 도착하면 라오스 제조 라벨을 붙여 현재의 원산지 증명서를 확보하여 10%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수입업자들도 중국 대륙에서 반밀수나 블랙 컨테이너 방식으로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정부는 자국이 중국 상품의 원산지 세탁 중개지가 되어 미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잇따라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출입 무역의 엄격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무역 사기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베트남 공산부는 자국의 무역협회, 수출업자 및 제조업체들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원자재와 투입 상품의 원산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허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월 3일 중국 블로거 산업과 금융은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강경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남아 환적 무역 방식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중국 상품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무역 행위에 대해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각의 조치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내 수출입 제품에 대해서는 관통식 추적 관리를 시행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나사 하나를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베트남에서 조립해 휴대전화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시스템은 공급망 전체를 자동으로 표시하며 그 데이터를 미국 세관 시스템과 동기화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부품을 베트남으로 운송해 마지막 조립을 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이나 포장 변경, 원산지 세탁 같은 작업은 더더욱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가장 대단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새 규정은 현지 부가가치 비율을 기존의 30%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자나 섬유 같은 일부 산업은 심지어 50%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예를 들어 의류회사를 운영하면서 원단을 베트남으로 운송해 완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인건비나 부자재 등의 비용이 총 제품 가치의 40%에 못 미친다면 메이드 인 비엔남 라벨을 붙였다 하더라도 시스템은 그것을 가짜 베트남 제조로 판단하게 됩니다. 새 규정은 기업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송장, 생산 라인 영상, 직원 사회보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무작위로 조사를 받을 경우 기업은 48시간 내에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블로그는 당시 베트남 정부가 미국 관세와 협력하여 15가지 고위험 상품에 대해 중점적인 검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는 태양광 패널, 리튬 배터리, 가구 등이 포함됐으며 만약 이들 상품의 원산지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상품 가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 상품이 몰수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과 니케이 아시아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원산지 세탁 위험이 가장 높은 중국 수출 상품 범주는 철강, 알루미늄 압출제, 가구, 전자부품,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공에 대한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했을 때 일부 중국 기업들은 산업 공급망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말 스키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인 정홍빙설 운동의 대표인 조 대표는 영상에서 미국 고객이 자신에게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그는 이미 베트남에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정부 지도자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장을 가기 전에 막 복건성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막 베트남 전략 협의를 마친 참이었는데 4월 1일에 협의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2일에 관세 정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 46%의 관세를 부과했죠. 베트남에 대한 관세가 인상된 상황에서 귀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오늘 오전에 저희 외환 담당자와 미국 고객이 소통했습니다. 그들 입장은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여전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비교적 유연합니다. 베트남은 확실히 유연하죠. 트럼프도 말했듯이 관세는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도자가 곧바로 미국에 가서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전면 무관세를 시행하겠다라고 동의했죠. 이렇게 미국과 협상이 가능한 것이고 그들도 관세를 낮추는 방법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고객들은 여전히 저희에게 해외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으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래도 가야죠. 저희는 베트남에서 이미 샘플 제작을 마쳤고 지금은 공장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심사를 마쳐야만 개발에 들어갈 수 있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집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공장을 두게 되면 여러 대형 브랜드에서 저희에게 주문을 넘길 겁니다. 게다가 스키 제품군은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대형 브랜드를 보세요. K2, CD2, 바오완스 같은 브랜드들이 다 미국 브랜드입니다. 그러니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25년 4월 중국의 당수 습근평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하며 이 세 나라를 끌어들여 미국에 공동 대응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습근평이 떠난 직후 이 세 국가는 모두 미국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중공이 우회하여 원산지 세탁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또한 이에 발맞추어 원산지 증명서의 집행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지정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원산지 세탁이라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새로운 조치는 5월 12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습근평의 동남아 매력 공세는 기대했던 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됐을 때 많은 중국의 무역 기업들이 미국에 대량 주문을 잃었고 이에 중공 정부는 또다시 엉터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무역 기업들이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4월 10일 중공 상무부 대변인 하영전은 중공 상무부가 관련 무역협회, 대형 마트 및 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무역기업들이 이른바 내수 판매 경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도천, 미단, 해지 온라인 등 온라인 플랫폼 또한 중공 당국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내수 수출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엔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절 연휴 기간 동안 상해 여러 쇼핑몰에서 수출 상품 전시회를 열거나 무역 제품 전용 구역을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수출하던 일부 무역 상품이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역 기업주들은 내수 시장으로 전환되는데 낙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월 6일 해외 무역 관련 블로거인 노범 미국 일기는 영상에서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한다는 건 엉터리 논리일 뿐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래는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 따위는 언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말하게 됐습니다. 제가 타오바오에서 일하는 사촌 동생에게 수출 내수 전환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애초에 그런 일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려면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가격을 내려야 하고 말 그대로 믿지는 장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고생하는 공장들을 쥐어짜면서도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생색내는 거죠. 손해는 남에게, 공은 자기들이 챙기겠다는 이중 행동에 불과합니다.
2025년 5월 2일 중국 대륙의 블로거 외무아비부도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외국 무역 기업들이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겠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외국 무역 제품이 국내로 돌아온다고 해서 수준 낮은 경쟁으로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첫 번째로, 국내 시장은 가격 경쟁이 이미 극한까지 치달아 이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외국 무역 제품이 들어와도 마진을 남길 공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 팔던 야외용 제품, 운동, 서핑 같은 물건들, 국내에서 일하는 소나 말처럼 바쁜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즐길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 나면 잠자기에 바쁩니다. 애초에 이런 제품은 쓸 일이 없습니다. 진짜 돌파구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잇따라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이라는 논리는 애초에 말이 안 된다라며 그 근본 원인을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가장 큰 이유는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를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이라니 뼈를 부러뜨리는 것도 모자라 갈비뼈까지 박살내는 꼴이죠 라고 아주 생생하게 비유했습니다. 또 원래 세숫대야에 물이 이미 가득 찼는데 거기에 또 다른 세숫대야에 물을 붓는 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중공은 관세 전쟁 같은 재앙 때 동남아시아와 가까운 국가들 간의 건전하지 못한 원산지 세탁을 통해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내수로 전환하는 것조차 무역 종사자들에게 체면을 구겼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